네, 안녕하세요. 위클리 민들레의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요즘 아무래도 가장 핫한 이슈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인데요. 어찌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져서 그 이슈를 따라가기도 버거울 정도입니다. 네, 오늘은 이런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가장 먼저 보도한 뉴스토마토의 박형광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박형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김성진 기자님도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들레 김성진입니다. 오늘은 보조 MC로 나왔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박형광 기자님은 요즘 많이 바쁘시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기자로서 기사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이 자리에 해주신 민들레 나와주신 박형광 기자님께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네, 이 방송은 민들레 TV, 비상시국 KTV, 언시국 TV에서 동시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질문 사안이나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서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에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새로운 보도가 또 나왔어요. 네.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를 협박했다 이런 맞습니다. 내용인데요. 네. 녹취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내가 화내서 미안한데 그 김영선이하고는 그러면 안 되는 거요. 그 3개월 됐어. 내가 방향 다 가르쳐줬어. 정보 다 알아갖고. 끝끝내 말한 듣고 끝끝내 말한 그때 김해갑에 갔으면은 영웅이에요. 영웅. 제일 먼저 점지 가서. 지금은 김영수이 컷오프요. 끝난 지 오래됐어. 왜 발표 안 하냐? 내 때문에.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하고 다 까발리게 됐거든. 내가 저 대통령하고 여사한테 그래야 되겠어요? 왜 가르쳐주는 줄 안 하는지 나 잘 모르겠고, 또 이거 금전적인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네. 여론조사 하든가 말든가 간에 나는 방법을 가르쳐줬으니까 그건 알아서 김영선하고 의논해요. 내한테 금전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이제 대통령 여사 내가 뭐 얼마나 심한 얘기 한 줄 알아? 하고 다 물어보면 알 거요. 내 가만히 놔두나 내 다 터잡겠다. 내가 이렇게 뭐 협박범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겁이 나서 발표를 못 하는 거요. 의창하고 김해. 알겠습니까? 들어요, 하여튼. 네. 네, 이 내용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에게 3개월 전에 내가 김해로 가라고 했는데 네. 그때 갔으면 영웅이 됐을 건데 맞습니다. 내 말 안 들어가지고 지금 컷오프 됐다 이러면서 네. 좀 이렇게 다그치고 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시간적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지금 이 통화는 2월 26일 날 통화가 이뤄진 거고요. 네. 김영선 전 의원이 김해갑 원래 지역구였던 의창구를 버리고 네. 김해갑으로 가겠다라고 선언한 거는 2월 18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실제로 김영선 의원과 그리고 저희 기사에 나오는 알파벳 E 씨를 네네. 불러서 네. 김해갑으로 가라고 한 게 2월 6일입니다. 네, 2월 6일 날 장동혁 당시 사무총장에게 네. 가서 내가 김해갑으로 출마할 거다라고 말을 해라라고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 갔으면 영웅이 됐을 텐데 네. 2월 18일 날 김해갑으로 출마한다고 부랴부랴 그렇죠. 선언을 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보시면 의창구는 이미 컷오프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2월 18일 날 김해갑으로 간다고 선언했고, 네. 그 이후 2월 26일 날 네. 또 그러면 김해갑도 컷오프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그 두 번이나 컷오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고, 실제로 김해갑의 컷오프는 3월 2일 날 발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명태균 씨는 의창구 컷오프도 미리 알고 있었고, 네. 김해갑 컷오프도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김해갑 컷오프가 3월 초에 컷오프가 되는 3월 2일 날 컷오프. 3월 2일입니다. 네, 네. 컷오프가 되는데 이 통화 시기는 2월 26일이잖아요. 2월 26일입니다. 네. 5일 전에 알고 있었던 거죠. 이미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럼 명태균 씨는 이 컷오프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 여사한테 전화가 온다라는 네. 말을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녹취에서는 그게 안 나오지만 그 전에 녹취에서는 계속 김 여사 컷오프, 김 여사에게 연락 왔다, 직접 연락 왔다, 컷오프다 그런 정황을 봤을 때 이 컷오프 사실 자체도 김혜가 컷오프도 김 여사에게 안 거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명태균 씨가 어디 다른 방송에서 네, 이렇게 인터뷰한 거에 따르면 본인은 이제 뭐죠 이제 10% 미만일 경우에는 컷오프가 되는데 네. 그래서 국힘 당무감사를 보고 본인은 컷오프를 예상을 한 거지 자기가 직접 듣진 않았다 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네. 당무감사 결과는 2023년 11월 27일 날 나옵니다. 네. 그 당무감사 결과라는 것은 네. 의창구에 있을 때의 당무감사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창구 컷오프 사실을 그러면 3개월 전에 알았다. 네. 그것도 문제인 거죠, 사실은. 음. 왜냐하면 그건 당무감사 자체가- 결과는 네. 개별적으로 통보해주지 않아요. 네, 네. 네, 그게 통보됐다라고 알려진 게 2월 21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이미 컷오프 알았다. 사실을 당무감사 결과를 알았다.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문제네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당무감사 결과를 알 정도의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뉴스토마토 보도를 보시면 저희가 처음에 제기했던 게 김영선 의원과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라는 네. 내용이었고 그것을 명태균 씨가 반박하면서 굉장히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 내가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을 맞아요. 주고받았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저희의 기사에 반박은 될 수 있을지언정 네.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두 민간인이 공천에 관해서 논의했다? 네. 그거는 사실 정말 황당한 일이거든요. 네, 네. 예, 그렇게까지 텔레를 주고받는 사이다 보니 그런 정보는 공유가 됐을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당연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여사랑 이 친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당무의 어떤 그 비밀스러운 그 비공개 정보들을 좀 취득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그렇게 보신다는 볼 수, 예, 말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많이 취재를 하시면서 좀 느끼시는 바가 있었을 것 같은데 또 경남에 계시는 분들은 또 이분이 정말 이렇게 사기꾼 이런 건 아니다. 실제로 좀 판 돌아가는 것도 잘 알고 특히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전략가다 이런 말씀도 좀 하시더라고요. 평가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뉩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취재하다 보면은 이분과 연관된 정치인 그 중에서 유력 정치인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분을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판을 잘 읽고 네. 좀 스마트하고 네. 여론조사 전문가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네. 이 사람 사기꾼이다라고 딱 잘라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어쨌든 말 주변이 굉장히 좋고 사람을 어떤 포섭하는 능력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도 가까워진 거 아닌가 싶고,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이준석 대표와도 어쨌든 조금 인연을 맺은 부분도 있는 거고. 네, 네. 하지만 이분은 완전히 사짜다, 속된 말로 사짜다라고 보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유력 정치인들을 잡아서 네. 나의 성과로 내밀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정치권에 입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컨설팅을 하면서 어떤 돈을 좀 받아서 네. 그렇게 좀 부를 축적한 거 아닌가라는 네, 네.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왜냐면 사실 이분이 신불자라고 알려져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신불자여도 신불자라는 게 신용불량자. 네네 아, 신용불량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뭐 또 신용불량자인데 형식적으로 신용불량자인데 돈이 있는 분들도 있으시니까요. 네, 예, 네. 그거는 어떻게 될지 좀 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추가로는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추적하는 거를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오늘 아까 저희 그 녹취 들은 거에 보면은 네. 금전적인 것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맞아요. 이제 정치권에서 예. 취재를 저희도 이제 뉴스토마토를 본받아서 하다 보니까 네. 그 알파벳 이씨 그 강모 씨로 하는 분이 뭐 회계 담당자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뭐 명태균 씨랑 뭐 돈 문제가 걸려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런 아까 그러면 이 녹취에 나와서 녹취에 나온 금전적인 것도 네. 그렇고 그 부분이 혹시 그런 그 부분의 부분인지.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지금 녹음 파일의 바로 전에 한 번 더 통화가 있습니다. 이 씨와 명태균 씨 사이에. 네, 그래서 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돌려라라고 이 씨에게 주문을 합니다. 근데 그 여론조사는 공짜로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론조사 비용이 드니까. 네. 근데 그 비용을 주지 않고 여론조사를 돌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이제 이 씨에 따르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근데 예. 그때는 참다 못해서 이 씨도 돈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예, 여론조사 비용 돈 달라고 한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명태균 씨는 그거를 김영선 김영선한테, 의원에게 네. 받아라. 네. 근데 이제 김영선 의원은 본인이 시킨 게 아니니까 내가 왜 줘라고 나오면 네. 그 중간에 낀 이 씨는 그냥 본인의 돈을 넣고 여론조사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돈을 달라고 하니까 명태균 씨가 화를 냈고, 그러면 이 씨가 어떻게 뭐 지금 대화를 보시면 이 씨가 네. 되게 퉁명스럽게 네. 예, 답도 안 하잖아요. 맞아요. 혼자 네. 명태균 씨가 얘기하게 놔두고 명태균 네, 그런 씨도 상황입니다. 기분이 그래서 나빠요. 여기서 말하는 금전적인 거는 그 아까 말했던 여론조사 비용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그 외에 이제 금전적인 거 명태균 씨를 더 본다는 거는 여론조사 기관과의 또 관계도 있을 거고 그 외에 또 어디서 돈이 들어왔는지 이런 좀 흐름들을 보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명태균 씨는 실제로 돈을 어떻게 벌고 있을까? 그거는 알려진 게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걸 조금 더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마지막에는 돈이거든요. 네. 네, 돈의 흐름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취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저기서 보면 거의 뭐 내가 협박범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네, 마치 대통령 부부에게 본인이 협박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갈게. 네. 저희가 이 내용을 처음에 입수를 했었어요. 네. 입수를 하고 사실 기자로서는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으면 보도를 빨리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저희는 좀 미뤘습니다. 아. 그 논의를 좀 했었어요. 네. 내부에서도. 왜냐하면 이 내용이 처음 나갔을 때 네. 지금에 와서 나갔을 때는 뭘로 협박했어요? 그렇죠, 라고 물어보지만 그렇죠. 네, 네. 처음 이 내용이 나갔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 진짜 허풍쟁이네 그렇지. 라고 그렇죠. 생각할 네. 가능성이 누가 큽니다. 대통령을 맞습니다. 협박해? 네, 네. 누가 생각하죠. 대통령을 협박할 수 있겠어요. 네. 이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지금 이제 이번에 처음에 좀 빌드업을 했고 아. 이번에 보도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왜 지금 시점을 잡았냐? 사실은 더 뒤로 미루고 싶었어요. 네, 그래요? 더 보도 시점을 뒤로 미루고 싶었는데 그 명태균 씨가 저희 편집국장과 나눈 그 문자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습니다. 예, 한번 네. 그랬었죠. 네. 그 몇 번 공개를 했는데 네. 이 최근에 공개한 것 중에 그 협박과 관련한 입장을 물어보는 내용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명태균 씨에게 본인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과 부부를 여사를 네. 맞냐라고 입장을 확인하는 문자가 있어요. 근데 네. 그 내용을 깐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더 보도 시점을 미뤄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보도를 한 거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뭘로 협박했느냐에 네. 대해서는 이번 기사에 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여쭤보시는 걸 거고 네. 그 뭘로 협박했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취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알고 있고 네. 그 내용이 이제 나갈 정도는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된 상태인 건데 네. 그 내용을 들으시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엄청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이라도 맛배기라도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명태균 씨가 여사의 움직임을 조정했던 정황이 나온 겁니다. 네, 공천 개입과는 좀 다른 결의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하는 건가요? 꼭두각시까지는 아니지만 마술을 어떻게 뭐 보면은 주술. 예를 네. 순화해서 얘기한다면 명태균 씨가 어떤 조언을 했고 그거를 이제 여사께서 받아들인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뭐 여기 등장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등장을 했다든지 네, 여사가. 원래는 여길 가려고 했는데 근데 뭐 안 다른 곳을 간다든지. 알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 재미있네요. 이거 좀 흥미진진해.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는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 중에 있는데 네. 얼마 전에 명태균 씨를 조사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네. 불러서 조사하면서 그 휴대폰을 압수를 했죠. 그랬었죠. 근데 압수를 하고 그날 바로 또 돌려줬거든요. 네. 이게 정말 제가 수사를 해봤지만 수사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 휴대폰을 압수를 해가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안 돌려줘서 항상 문제가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리 깡통폰이라고는 해도 그거를 다 포렌식을 해서 실제로 삭제한 거 아닌지 이런 걸 다 확인을 하는데 이거는 그날 그냥 이제 조사를 하면서 받아간 다음에 끝날 때 그냥 돌려줬다는 거거든요. 예. 너무 이례적이더라고요. 그런 걸 현직이 있으실 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얘기도 그 들어본 정도. 적이 네. 없죠. 네. 저희도 예전에 민들레도 그 이태원 때문에 압수수색 당했었잖아요. 경험자들 예, 근데 진짜. 그때도 핸드폰이 바로 안 나와가지고 네. 서로 연락도 잘 안 됐던 때도 있었고. 맞아요. 최근에 이제 뉴스타파랑 막 리포액트 허지영 기자랑 압수수색 당해가지고 핸드폰 냈을 때도 바로 네. 연락이 안 돼가지고 새 핸드폰 마련해서 연락하고 막 이거 거의 그랬던 그런데 기억이라. 예. 굉장히 특이한 경우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여기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아, 전문가시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억측이 이제 분분한 상태인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찾을 걸 못 찾았다. 네, 그러니까 바로 돌려준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더 자극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좀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쵸. 왜냐면은 지금 명태균 씨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에. 네, 내가 기자들도 만나고 있어. 네. 너 조심해. 네. 내가 내 폰에 뭐가 있는지 넌 알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이러이러한 대화한 거 너 알잖아.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예. 언제 트잡분다라고 제가 경상도 사람이어가지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트잡분다라고 얘기를 하죠. 터트린다 이런 네. 뜻인데. 네. 예. 그러면 이게 이분이 핸드폰을 꽤 여러 대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공개된 정보들 보면 명태균 씨가 뭐 휴대폰 관련된 일을 좀 한 것 같기도 하고 저희도 연락을 한번 해봤는데 번호가 화려하시더라고요. 그 이분 번호가 매우 아주 아름답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번호는 아, 통신 그래요? 사업자는 네. 아주 큰 돈 주고 사야 되는 거라서 한번 이분이 들으면 이쪽에- 바로 기억할 수 예, 있는 맞아요. 번호예요. 저 아, 지금도 그래요? 기억해요. 예. 한 번 들었거든요. 예. 골든 넘버. 예, 예를 들면 정말 이런 골든 거? 넘버입니다. 아. 그래서 이분이 이런 쪽으로도 조금 일가견이 있으셔가지고 어떻게 피해가는 건가라는 그냥 혼자만의 상상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휴대전화가 하나는 아닌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몇 개가 있다더라라는 얘기는 많이 있는데 정확하게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아닌 것 같다. 예, 분명하게. 근데 저는 좀 재밌었던 게 네. 그렇게 해놓고 받았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연락해봤는데 안 됐었는데 네. 그날 보도하신 거 마지막에 보면 명태균 씨 연락 안 받았다고 했는데 네. 그날 그 스픽스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통화를 라이브로 했죠. 통화를 네. 해가지고 이런저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좀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분이 보니까 취사 선택해가지고 언론을 좀 접촉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 본인이 얘기가 되겠다라고 싶은 사람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좀 유명한 기자 혹은 유명한 스피커라고 해야 될까 유튜버 하시는 어떤 스피커분들과 굉장히 많은 접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영태균 씨의 연락을 그냥 안 받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어떻게 뭔가 목적타를 한다기보다는 여러 군데 연락을 해보고 말 된다 싶은 사람을 골라서 조금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어쨌든 누군가를 잡아서 자기 이야기를 확산해줄 스피커를 그렇죠. 맞습니다. 한다고 예.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분이 근데 뉴스토마토 취재진에 대해서는 뭐 아주 나쁜 말 한 거를 봐가지고 스픽스에서 뭐 고소까지 한 상황이니까요. 예. 네. 뭐라고 했는지 저는 잘 못 들었는데 뭐라고 했나요? 통과한데 날선 발언이라 근데 뭐 열정은 좋은데 방향성이 잘못된 것 같다. 네, 내가 네. 그래서 올라가서 뭐 밥이라도 술이라도 사주려고 그랬는데 올라간지 안 올라간지 뭐 확실하게 안 들리고. 아 본인이 기자님한테 밥을 사주려고 그랬다고요? 편집국장이랑 뭐 술이랑 뭐 네, 밥 실제로 9월 25일에 소주 한잔 하자고 먼저 얘기를 아, 정말요? 하셨어요. 그 네, 이야기였나 먼저 봐요. 얘기를 하셨고 네. 제가 뭐 날짜를 달라 그러니까 날짜를 먼저 주셨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페이스북에 저희와 나눈 문자를 공개해 버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는 진정성이 없는 만남이겠다 해서 저희도 이제 사실 보도를 아,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분이 또 그 외에도 뭐 텔레그램 메시지 없는 게 뻔하다.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오죽했으니까 뉴스토마토에 아무것도 없다. 내가 오죽했으면 검찰청이 고소했겠냐. 뭐 이런 말까지 하시는데 취재하신 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을 긁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아니요, 뭐 그렇진 보십니까? 않습니다. 네. 뭐 그건 저희는 기사로 얘기하니까요. 네. 기사로 말씀드리겠고, 뭐 사실 명태균 씨가 왜 그렇게 얘기하고 행동하는지는 다 잘 알겠고, 좀 뭔가 급하신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언론사를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전화도 받고 안 받고 한다는 거는 본인이 굉장히 이 상황에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이 언론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검색을 해서 좀 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어디에 자기가 딱 이제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초반에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안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면 그걸 다 검색을 해서 나온 패널한테 전화를 한다고 들었어요. 나 그거 아닌데 그 부분 다시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허성무 국회의원이 어디 가서 이제 창원이니까 창원에서 그분이 이러이러한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6번인가 전화가 와서 자기 그거 사실과 다르니까 사실에 따른 보도를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네, 이거 신뢰가 안 된다면 이런 건 범죄 심리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전문가셔서 갑자기 말씀 듣고 나니까 좀 궁금해서. 너무 어려운 질문. 범죄 심리라기보다는 이제 자신이 어떻게 비치는 거에 지에 네,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라는 실제로 생각이 들고. 과시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각 기자들한테 다른 기자에게 온 문자를 캡처해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다른 기자에게 온 문자를 캡처해서 보내주고, 제가 또 친한 다른 기자 보면 또 다른 기자의 캡처를 보내주고, 뭐 이렇게 계속 본인이 네네. 나 이렇게 많이 연락이 오고 있다라는 걸 과시하고, 내가 언제든 기자들 취사 선택해서 만날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드러내세요. 맞아요. 저희도 그 지난 보도였죠. 그때 그 PNR 여론조사 관련된 보도하셨을 때 연락을 해보니까 녹취를 딸랑 보내주더라고. 자기 유리한 그 내용만. 그 PNR 대표와 그걸 전화했던 저도 거. 들었습니다. 그것만 딸랑 보내주면서 마치 내가 너에게 시혜를 베푼 것 마냥. 그래요? 이 녹취 들으면 좀 솔깃하거든요. 처음 나오는 건데 이러면서. 근데 알고 보면 다 알고 있는 거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분이 그래서 과시하고 싶은 과시욕이 굉장히 강하다. 이래서 다른 분들한테 본인과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녹취를 한 거를 들려주고 맞습니다. 이랬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 녹취를 들은 분은 굉장히 많을 테고, 굉장히 많죠. 네, 그 녹취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까요? 뭐 저희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공개를 하지 않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있는 것 같다. 뭔가 이제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네. 이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는 지역 사무실에 창원 의창구의 지역이었으니까 네, 김영선 전 의원이 지역 사무실에 본인이 상주하면서 창원시청 공무원들이 오는 자리에서 이걸 들려줬다라는 게 저는 너무 그게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유력한 정치인들에게 야, 나 봐봐, 나 윤석열 대통령이랑 통화하는 사람이야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근데 공무원들에게 그런 걸 했다라는 거는 조금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 정부 들어와서 그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 녹취 까면서 기자들이나 정치인들한테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공무원 살인 저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공무원 인사나 이런 거에도 좀 개입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려다가 네. 실패해서 사기 전과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실을 오늘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6일 지방 6급이신 분을 5급으로 올려준다고 해서 그게 성립이 되지 않으면서 사기로 전과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 6.1 지방선거 때도 2022년 6.1 지방선거 때도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전체에서 뭐 알게 모르게 지방정가나 그 행정 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영향력을 봤을 때.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뭐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뉴스토마토에서 텔레그램 메시지가 없는 게 확실하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던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개하실 여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셨잖아요. 네, 네. 그것도 여전히 그대로입니까? 네, 뉴스토마토 저희는 입장은?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국장의 편집국장의 아. 지시에 따르는 아, 그렇죠. 아주 일개미이기 때문에 훌륭하신 기자님. 갑자기 NCND를 저희도 사실 처음에 이렇게 네. 한 분이 대표로 전화를 했었는데 딱 네네. 그 입장을 말씀하셔서 아. 그냥 그랬는데 맞습니다. 되게 아. 용감한 기자의 모습에서 갑자기 K 직장인의 모습으로 바로 아주 네. 일개미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방송도 혹시 국장님께서 적극 나가라고 이렇게 가지 말라고 지원해 못 주시나요? 가고 가라 그러면 국장, 나가고. 맞습니다. 아, 그래요? 국장께서 허락하시는 곳 가고 정말요? 이렇게 찝어주시는 곳 가고 뭐 이렇게 저희 영광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댓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산타님께서 박형광 기자님 현광입니다. 형광색 할 때 형광이 아니라.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굉장히 어, 많습니다. 네, 이 네. 생각보다 특이하고 아무도 없어가지고 네. 네, 현광 기자님 응원합니다. 화이팅하세요라고 맞습니다. 네. 하셨고요. 신불자라고 해서 독실한 불교 신자신 줄 알았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명태 관심종자 깜빵 안 가려고 유력 정치인들 뒤흔들고 있음이라고도 말씀 주셨습니다. 그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그 명태균 씨가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은 난리 아닌 난리를 치고 있는 거는 네, 본인이 구속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 제가 궁금한 게 네, 전문가시니까 네, 이분의 어떤 혐의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한 거잖아요. 정치자금법 위반이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뭐 금전적인 걸 이렇게 뭐 준다든지 했을 경우에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본인은 받은 거니까. 그렇죠, 명태균 그렇죠. 씨는. 그렇게 예, 빠져나가실 거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이게 갑자기 이제 공천 개입과 관련된 얘기들이 명태균 씨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왔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입을 딱 다물고 있었고 그때 그다음에 여당에서는 애써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람 그냥 사기꾼이야라고 하면서 그의 말을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막 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토마토부터 시작해서 다른 데서 막 보도가 나오니까 갑자기 검찰에서 이게 60억 얼마인가요? 뭐 6천만 원인가요? 하여튼 뭐 돈 금액까지 나오면 6,300만 원 네, 검찰에서 파악한 네. 거는 거죠. 네. 6,300만 원 금액까지 나오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이 수사가 들어간 거는 작년 말이잖아요. 작년이죠. 예.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명태균 씨를 애써 무시하려고 했지만 사건이 너무 커지니까 이 사람은 그냥 범죄자야 사기꾼이야 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갑자기 검찰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항상 검찰의 스타일이에요. 그러고 언론을 통해서 살살살살 이 사람이 얼마나 이상한 짓을 했고 전과가 많고 사기꾼이고 이런 거를 언론을 통해서 흘리면서 에이 명태균이 뭐 엄청나게 공천 개입을 하고 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사기꾼이었네. 이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갑자기 했다. 그렇게 생각을- 치부하시기는 늦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갑자기 달라진 게 검찰 수사에서 휴대폰을 압수했다 다시 돌려줬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검찰도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다. 네. 그래서 검찰에서 생각한 대로 이게 일이 진행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기사로 담진 못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어요. 명태균 씨에 대해서. 그래서 좀 눈여겨 보시면 이 사단이 났는데도 여당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네, 그리고 대통령실도 저희 첫 보도가 나갔을 때 입장을 냈습니다. 네. 네, 우회적으로 네. 어떤 입장을 냈었냐면 실패한 공천 개입은 개입이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입장을 냈었죠. 그래서 저희가 바로 보도했던 거는 보궐공천, 성공한 공천 공천. 네. 개입에 대한 의혹. 그 이후 한 마디도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까지 기사를 쓰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는데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거는 너무나 비정상적이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심지어 웃긴 거는 김대남 그 행정관 네.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셨어요. 맞습니다. 네. 아주 길게 또 네, 이례적으로. 뭐 이제 핵심만 얘기하자면은 대통령 부부는 김대남 전 행정관이랑 안 친하다. 네. 네. 아는 사이가 아니다. 네. 굉장히 옹색하지만 어쨌든 입장을 내셨단 말이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아무 입장을 내지 않는 게 굉장히 특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주시기를 처음부터 기다렸다. 그래서 빨리 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모두가 이렇게 되게 말을 아끼고 있잖아요.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도 사실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제일 처음에는 이거는 그냥 단순 조언에 불과하다라고 했다가 뭐 나중에는 완결성이 없어서 그랬다. 완결성이 없고 폭발력이 없을 것 같으면 왜 칠불사까지 그렇게 달려가서 그러니까요. 1번 줄지 3번 줄지 고민을 하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걸 했겠냐고요. 그렇죠. 꽃까지 네. 심어가면서. 네, 그러니까 네. 그런데도 뭐 이렇다 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이거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칠불사 실제로 뭔가 관련돼서도 있다고. 에 대해서 좀 취재를 더 하고 있고 네, 그 조금 더 잡히면 네. 또 제가 한 번 더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칠불사 관련돼서 좀 더 추가적으로 그럼 취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쪽은 그러면은 어떤 좀 공천과 좀 다른 결의 이야기들인가요? 어떤 게 좀 있을까 해가지고. 칠불사 회동 당시에 사실 명태균 씨가 제공하려고 했던 게 텔레뿐만 아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더 있었다. 더 있었다. 네. 텔레가 아니면 목소리? 네, 녹취 음성 그놈 목소리. 예, 뭐 그런 거 놈? 아닐까요? 아, 네. 너무 아닐 수도. 네. 예. 어쨌든 목소리. 네, 목소리.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명태균 씨는 이제 뉴스토마토를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한 상태잖아요. 네. 그게 텔레그램은 본인과 여사가 직접 한 거지. 이것도 되게 웃겨요. 네, 말도 여사 안 직접 되죠. 한 거지. 네. 김영선 의원과 여사가 한 게 아니다. 라는 내용인데 네. 이게 명예훼손이 되나? 음.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이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이 고소장 혹시 확인하셨어요? 그게 안 그래도 오늘 제가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아, 네. 고소장을 네. 좀 까먹고 있다가 네. 제가 9월 23일날 정보공개 청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그게 들어가서 나오려나 봤어요. 네네네. 네. 근데 9월 23일 그 당일날 답변이 왔더라고요. 뭐라고 근데 봤습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부존재한다고. 고소장이요? 부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상하네요. 어쨌든 많이. 고소장을 냈으면 네, 좀 네. 뭐 시일이 걸리면 보류라든가 네, 네. 네. 그거 그렇게 떠야 되는데 부존재라고 떠가지고 다시 오늘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일단. 아 그래요. 네. 고소장을 어디에다가 접수했다는 얘기 혹시 그 했었나요? 경찰청 국수보원에 바로 접수했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나 보네 그러면. 그렇다고 볼 수밖에 근데 없죠. 본인이 페이스북에 그걸 올리긴 올렸어요. 네. 고소장을. 네. 어.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고소장 그 정보공개 청구를. 예. 고소장이 오면 좀 공개 또 하실 예정이신가요? 뭐 어떻게? 큰 내용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아. 저희 그 명태균 씨가 고소한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네. 언론에서 어쨌든 명태균 씨가 뭘로 뉴스토마토에게 좀 혐의를 걸었는지 좀 관심들이 있어서 고소장들 좀 어떻게 볼지 좀 궁금한 부분이 네, 있는 일단 것 그럼 제가 같은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하긴 재밌잖아요. 내가 직접 텔레그램을 주고 받았는데 왜 김영선 의원이랑 주고 받았다고 하냐? 대단한 사람은 나인 거다. 그러니까요. 이거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여사랑 직접 통하는 사람은 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도 중에서 그래서 막 그렇게 EC, DC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제가 정확히 어떤 분이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쌍욕하고 이렇게 김영선 의원 무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네. 네, 더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기사에 담겨. 그래요. 네. 아니 저는 세비 절반 이렇게 뭐 가지고 가고 이런 네. 것도 참 대단하다. 그러네요. 네. 세비 반띵은 정말 반띵. 충격적이긴 했죠. 아 그러니까요. 그 사실 저희가 그 기사는 저희 취재원 보호차 낸 부분도 있거든요. 없지 않아. 네, 왜냐면은 저희가 취재원에 대한 메신저 공격이 들어올 거라는 걸 생각을 했고 원래부터 네. 그때 이제 막 그 저희 취재원 제보자 이 씨, 네. 네. 이 씨에 대한 막 고소장을 접수하고 그랬었어요. 네.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가 막 공격을 하고 이 씨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 씨가 김영선 의원이 그때 이 씨에 대해서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던가 고소를 했던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 씨에게 돈을 준 건데 네. 이 씨가 나 몰래 그 돈을 받아서 명태균 씨에게 줬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기사를 썼죠. 그 먼저 치고 나오신 거네. 네, 그거 아니다라는 모두의 얘기를 반박할 수 있는 기사를 쓴 건데 사실 그거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취재원을 어쨌든 보호하고자 원래 준비했던 기사였기도 했는데 그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너무 놀랍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여의도 대나무숲 이런 데서나 들을 것 같은 네. 긴가민가 이야기가 진짜로 그 증거가 나와버리니까 너무 저도 충격적이었죠.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결국에는 이 씨가 이제 국감에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메신저 공격이 본격적으로 아마 여당에서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비를 하시나요? 이 씨는 굉장히 의지가 강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딱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나중에 네.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건지 이 씨 굉장히 의지가 강하신 분이고 굉장히 영민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압수수색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신 거 아닌가 걱정도 했고 저희도 했는데 금방 또 회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의지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궁금한데 이 씨는 핸드폰 뺏기신 걸로 들었는데 받으셨나요 바로? 아직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받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가 진짜 또 캐비넷인데 또 다른. 또 궁금한 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네, 건데요. 이제 그렇게 김건희 여사랑 친하던 이 명태균 씨가 왜 이렇게 관계가 소원하게 되었을까? 사실 칠불사로 달려갔을 때부터 이미 관계는 좀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그럼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칼을 이제 등 뒤에 칼을 꽂으려고 네, 그렇게 네. 칠불사로 간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저희 후속 보도에.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기사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재밌는 예측. 재밌는 아닐 것 같다. 근데 예측 한번 해보세요. 아니 네. 저는 왜냐면 그 작년에 수사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 수사가 들어갔을 때 그걸 막아주지 않은 거 약간 요런 생각도 좀 하긴 했었거든요. 아닌 것 같다.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들으면 하실 겁니다. 네. 그래요. 네. 재밌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면 또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국면 오늘 아침에 이제 김어준의 겸손이 힘들다에 또 나오셔가지고 네. 새로운 국면이 있다라고 네. 말씀하시면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네,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조종하는 사람이 네, 있다. 네. 뭐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지 말아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요것도 무슨 공천 개입과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국정 개입 이런 거랑 관련된 건가요? 사실 공천 개입과는 조금 결이 다르고 굳이 따지자면은 민간인의 국정농단에 준하는 어떤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큰 약점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봐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사건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이 바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라고 봤을 때는 잘 모르겠긴 한데 이게 정서상으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니 이제 또 법조인으로서 여기 이제 두 가지를 구분을 하는 게 보통 이제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대통령의 부인이 공천을 개입하는 거나 국정에 개입하는 거나 여튼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거에 개입하는 거니까 똑같이 둘 다 잘못된 거 아니야. 똑같이 당연히 잘못됐죠. 네. 그런데 이게 약간 결이 다르거든요. 공천 개입은 성관위에서도 얘기했지만 민간인이 그냥 단순히 뭐 이 사람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안 되고 남편인 대통령을 통해서 하거나 같이 했을 때 공무원의 정치 개입 뭐 이게 돼가지고 네. 요게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반면에 국정 개입은 민간인의 국정 개입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보듯이 바로 탄핵 사유로 또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거 두 가지가 또 약간 같이 결이 맞밀려 다릅니다. 있네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실 때 네. 주술적인 면이 있다. 약간 요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힘들고 네. 제가 초반부터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명태균 씨가 굉장히 뭐 처음에는 역술인이다 뭐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네.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하거든요. 안 좋아하신다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네. 왜 본인이 이제 딸이 그걸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뭐 이런 걱정 많이 하세요. 네, 실제로 네. 막내딸이 어리고 늦둥이를 낳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아끼는 모습인데 아무튼
이분은 명리학이나 뭐 이런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고 뭐 역술인과는 좀 거리가 멀다 그래요. 다만 어떤 직감과 예지력이 좀 뛰어나신 부분이 있다. 주변 평가가 그래요. 예, 일관된 평가가 그렇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조금 더 내밀하고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그 있습니다. 정도 되려면은 뭐 신점 보듯이 뭐 내림을 받았다거나 뭐 흔히 말하는 뭐 그 정도까지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그런 무속인과는 조금 거리가 멀고 무속인 행세를 조금 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예. 그런 게 이제 좀 여사의 굉장히, 마음을 샀다. 예, 굉장히 뭔가 이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나가는 말로 뭐 예상이나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들어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그런 게 아마 좀 잘 들어맞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워낙 그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또 혹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그렇게 합니다. 따지면 대통령 부부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동안 겪으면서 이분에게 대해서 신뢰를 상당히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따지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게 물론 민간인이라고 하는데 부부가 공동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을 행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 어느 나중에 정도. 이제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김영선 의원을 통해서 알았지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랑 굉장히 소통을 많이 했고 더 친했다. 하지만 그 후로 갈수록 김건희 여사와 좀 더 소통을 많이 하고 친해집니다. 예. 누가 실질적인 권력자인지 보여주는 건가요? 네. 아니 저희는 좀 취재할 때 이제 말씀 나온 김에 네. 예전에 MBC 그 김종배 시선집중 처음 나가셨을 때 예. 그 정윤회 문건 비슷한 내용도 확보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직 안 나온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거는 네. 사실 취재를 좀 더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막힌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 네, 근데 그렇습니다. 조금 더 뚫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소위 비선 실세와 관련된 그런 내용인 거죠. 민간인이 국정에 개입한. 네. 다 연결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뭐 혹시 같은 기자로서 좀 궁금하신 거 이런 제가 거. 그때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네. 최근에 사실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보도하고 나서 처음에는 좀 조용했다가 이제 많은 매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네. 저희도 이제 같은 기자 사회에서 지내다 보니까 저 이제 최근에 아주 보수 언론에 있는 기자분을 만났는데 대뜸 하시는 말이 그분들 텔레그램 없잖아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보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좀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여당에서도 그런 것 같고 보수 매체에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것도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뭐 기자로서 좀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언론사에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같은 거 좀 있으실까요? 뭐 사실 제가 뭐 어떤 언론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거는 주제는 없는 일인 것 같고요. 관심이 있으면 하시는 거고 뭐 없으면 안 하시는 거고 나중에 이 사건이 종결됐을 때 그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취재 방향이 명태균 씨의 자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이제 관심이 있다고 하셨었고 네. 대통령 부부를 협박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이제 취재를 네. 하신다고 했고 네. 또 이제 가장 궁금한 김건희를 조정하는 사람 그건 이제 새로운 그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건가요? 아니 명태균 씨. 명태균 예. 씨가 예. 김건희를 조정하는 또 이제 뭐 다른 무엇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 네. 또 다른 일들이 네. 있다. 이제 이런 것들 중심으로 취재를 하실 거고 또 뭐 또 다른 방향들이 또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너무 많이 벌려놔서 어떻게 다 소화를 할지는 조금 더 논의를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떤 보도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어느 시점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지금 취재를 먼저 할지 물론 다 같이 하고 있지만 그런 걸 조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현재까지는 명태균 씨랑 인물 위주로 가고 있긴 한데 지역별로 그냥 우리가 지형을 생각했을 때 그때 낙동강 벨트에서 비슷하게 이동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유사한 이야기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혹시 같이 취재를 하시는지. 예, 그것도 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저희들도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분명히 이것만 있을 건 아니고 그쵸. 2022년도 마찬가지고 선거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심지어
그 보궐선거 작년에 있던 11 보궐선거까지도 의심되더라고요. 상당히 이상했던 공천이라서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다른 분들이 뭐라고 용기라고 해야 될까요? 안 내는 건가 아니면은 이 지역 의창을 둘러싼 이 김해갑을 둘러싼 여기만 특별한 건가에 대해서는 조금의 판단이 안 서서 그 부분 저도 궁금하네요. 힘을 네.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화이팅 네. 하시죠. 네. 그리고 진짜 실제로 많은 기자분들이 취재를 빡세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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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저는 김건희 씨 부부가 왜 명태균 씨의 이제 뭐 그 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왜 들어줬을까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어떤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가 네. 뭐 김영선을 저기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네. 그거를 왜 들어줬을까 이런 거. 왜냐하면 네. 창원에는 누구를 꽂아도 다 되는 곳이잖아요. 네, 거기가. 네, 네. 그런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김종양 지금 현 의원이 거기에 저기가 된 걸로 보궐공천 때 원래 유력한 내정이 후보였죠. 돼 있었죠. 네. 네, 그 유력한 후보였는데 갑자기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었는데 왜 들어줬을까? 뭐 이런 궁금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냥 아주 순수하게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대통령 선거할 때 많이 도와줬으니까 뭐 이 정도의 부탁은 내가 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복합적인 거 아닐까요? 그런 마음도 있고 뭐 고마움 플러스 뭐 약점이 잡혔다거나 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했을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막 여러 가지들을 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든 아니면 윤 대통령이든 뭔가 약점이 잡힌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울 수 없죠 그 느낌을.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도 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 취재를 하고 있고 검증하고 있는 단계고 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빨리 입장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네. 전혀 아니다라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왜 사실은. 가만히 있는지 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캐비넷 캐비넷이 언젠간 터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최근에 뭐 JTBC 보도 관련돼 가지고도 검찰에서 좀 그립이 약해진 거 아닌가라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돼서 그쵸. 이야기를 예, 하다 예, 보니까 뭐 그 가지고 있다는 캐비넷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네. 어떻게든 나오지 않을까.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게 뭔가 망할 징조가 보이면 그렇죠. 공무원들이 순장조가 되기 싫어가지고 막 음. 기강이 해이해지면서 막 문건들이 막 새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딱 네. 그런 느낌이 좀 나요. 네.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순장조가 될 수 없다.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제가 들은 바가 맞다면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또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 많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 또 궁금한 게 사실은 이제 처음 딱 첫 번째 펭귄이 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짠 하고 터뜨렸을 때 국민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충격을 받고 정말 이게 사실일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일반 레거시 미디어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는 애써 그 보도 외면하려는 게 너무 많이 보였어요. 네, 그러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명확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못 하고 있었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잖아요. 다 따라오기 시작했고 여전히 아직 조중동에서는 안 쓰나요? 열심히는 안 따라오는 거. 안 따라와요. 네. 네. 근데 이제 약간 뭐 MBC도 그렇고 JTBC도 그렇고 약간 이제 여기에 대해 좀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그런 네. 것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맞습니다. 그 제일 처음에 이걸 보도했을 때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보도를 고민을 하셨을 것 엄청 했습니다. 같아요. 네, 엄청 했고 그 데스크와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었고 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공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네. 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것에 모두가 동의를 해서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편집국장이 그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너 이름 안 달아도 돼. 너 이름 안 달아도 되니까 너가 결정해라고 했을 때 이제 본인이 달아도 된다. 어차피 이거 나가면 고소 당할 거고 그런 부담을 안 지어도 된다. 근데 기자가 본인이 취재한 거 기사 쓰는데 본인 이름 쓰고 달고 나가야 마땅한 거니까 나간다고 했고
근데 그렇게 우려했던 거와 다르게 고소는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아, 물론 명태균 씨가 저희 네, 고소했죠. 네, 네. 저희는 근데 대통령실에 고소를 그렇죠. 그게 더 네. 무서운 거니까. 사실 우려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네. 기다리기도 했고. 어떻게 네. 보면. 네. 아, 이게 아주 그냥 잠깐 지나간 질문 하나만 궁금했는데 갑자기 이게 보도가 처음 나갈 때부터 그 그냥 일반적인 보도 문체가 아니라 이렇게 그랬습니다라고 네, 하는 네, 채로 네, 나갔죠. 네. 이건 좀 어떤 의도가 아닙니다. 있었던 그 건가요? 네. 저희 회사가 이제 습리다체를 씁니다. 아, 씁니다, 그러니까 씁니다. 그런 보도를 많이 봤는데 네. 이게 섞여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닌가. 저도 사실은 그 지금 매체에 몸담은지 굉장히 얼마 안 됐어요. 네. 제가 한 달 반 정도. 아, 네,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터트리신 네, 거네요. 저도 적응이 안 돼요. 잘 아. 아직까지는. 근데 어쨌든 회사의 방침이 그런 거고 음. 그냥 스타일을 그렇게 가져간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바쁘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말, 뭐 레거시 미디어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엄청나게 우리 박형광 기자님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레거시 미디어 얘기를 하지만 언론의 지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몸소 체감합니다. 네. 요즘. 예. 레거시 미디어에서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외면을 하고 그렇게까지 큰 관심이 없지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람들이 맞아요. 라는 거를 네.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그리고, 핫 이슈죠 지금. 네, 네. 그래서 유튜브 언론 지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해졌다. 네. 오히려 레거시 미디어보다 더 파워가 셀 수도 있겠다. 그럼요. 그런 이제 기자로서도 사실 저희도 언론 지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박형광 기자님도 그렇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님도 그렇고 어쨌든 그 기존의 언론에 있던 관점에서 뭔가 뉴 노멀을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 관성 네. 관례들을 깨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같은 기자로서도 되게 좋습니다. 네. 지치지 마시고 계속 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듣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많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민들레 TV, 비상시국 KTV, 언론시국 KTV에서 동시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민주주의와 공정 언론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조떼꾸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